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에서 백인 우월주의 물결이 강해지면서 백인과 흑인의 서로의 인권을 주장하는 시위가 충돌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조용하던 KKK단 등 백인 우월주의 그룹 멤버들의 활동과 목소리가 노골적이 돼갑니다. 조지 프로이드 재판이 다시 시작된 현재 프로이드가 숨진 미니아폴리스 인근에서 또 백인 경관에게 총을 맞고 도망치던 흑인이 숨져 거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군복을 입은 채 운전하던 흑인계 현역 군인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 경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 차별을 막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이후 미국 29개 주에서 71개의 반시위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시위를 어렵게 하는 법안입니다. 제조업과 소매업을 포함한 약 100명의 대기업 CEO가 조지아주에서 통과된 것과 비슷한 투표 제한법에 반대하기 위해 줌 미팅을 했습니다. 투표 제한법에 찬성한 정치인에게는 정치 헌금을 안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오늘 삼성과 대만 기업 등 해외 반도체 기업 대표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일부 모델 생산을 중단한 자동차 업계 등을 돕기 위한 회의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대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오랫동안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일해온 매코넬 대표와 상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지역에 따른 불균형은 있지만 대체로 전보다 수월해졌고 일부 주에서는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접종을 해줍니다. 윤여정 씨가 미국 아카데미에 비교되는 영국 아카데미에서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감독 클로이 자오는 역시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감독협회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클로이 자오가 아카데미에서 최초의 아시아 여성 감독상과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희 신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산뜻하고 밝고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미국의 지금 변화하는 모습,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이민자에게 관대하고 리버럴하고 민주당이 강하고 그런 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나 미국에서 전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헌팅턴 비치라든가 뉴포트 비치 이쪽 그 오렌지 카운티 비치 지역 백인들이 워낙에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서핑 이런 것들 때문에 80년대 90년대부터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들이 많이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전단 같은 것이 백인 우월주의에 관한 뿌려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가 결국은 지난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에 그 헌팅턴 비치 피어 가까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룹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주장하는 시위대들이 충돌을 해서 12명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체포가 됐다, 충돌을 했다라기보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리버럴한 곳에서도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아닙니다. 조용히 살고 있다가 최근에는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은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번 주에도 시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블랙 인종들의 생명만 중요하냐? 백인들도 중요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이제 총기 소지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 낙태는 절대로 반대한다. 이런 여러 그룹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KKK단의 지부라고 할 수 있는 로열 화이트 나이츠라는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윌리엄 퀴잉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위가 있겠다 하니까 경찰이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1시쯤부터 이제 시위가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룹 시위가 시작됐고 2시 반쯤 되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러를 대표하는 헌팅턴 비치의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어떤 그 조직체의 그 헤드인 사람, 이 사람은 그 토리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두 그룹이 이 블랙 라이브스 매러도 시위를 평화롭게 했죠. 그러다가 두 그룹이 마주치면서 완전히 펀치를 날리기도 했고요. 뭐 나찌고 홈 뭐 이런 구호도 들렸고 그러면 또 백인 우월주의 그룹에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러 그룹에 뭐라고인가 말을 하고 말로 싸우고 얼굴을 맞대고 이런 위험 상황이 돼서 경찰이 12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이제 확성기를 사용한 그런 혐의인데 페퍼 스프레이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시위를 할 때 특히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에는 미국 성조기를 달고 성조기봉, 국기봉이 있잖아요. 이런 국기봉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경찰이 뺏으려고 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KKK단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이 백인 우월주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전단을 우리 집 앞에요. 뉴포비치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롱비치 인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같은 분위기가 그 리버럴한 캘리포니아주에도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22살의 스킨헤드 KKK단 멤버가 20살의 원주민 미국인을 뭐 굉장히 처참하게 살해했었던 그 지역이 헌팅턴 비치이죠. 27번이나 비치에서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고 지금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헌팅턴 비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때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왜 써야지 돼? 비즈니스를 왜 오픈을 안 시켜줘? 하면서 시위를 했었던 장소라는 것으로 많이 그 기억을 하고 있고 한국 분들도 부자들은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부터 시위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대놓고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가 48지구잖아요. 연방 하원 그 지구로 미셸 스틸 한인 그 연방 공화당 하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뭐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라구나 비치 이쪽 웨스트민스터도 조금 포함하긴 하지만 뭐 파운튼 밸리, 그다음 코스타 메사 다 그쪽 지역들입니다. 뭐 라구나 리그웰도 마찬가지고요. 스틸 비치 또 포함하고 또 서프 사이드도 포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서부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것이고 지금 3주일째 조지 플로이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자동차 타고 뭐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블루클린 센터라는 곳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졌군요. 조지 플로이드가 목눌림을 당해서 숨진 그곳에서 어제 오후 2시경에 20살의 흑인 남자가 결국은 이제 백인 경관에게 총 맞고 다른 차와 부딪히고 숨졌다는 얘기인데 20살의 이름도 다 나왔던데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다운테 라이시라는 이 청년이 교통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아마 미니애폴리스 그 인근에는 교통법 자체가 우리 그 백미러에 무슨 그 공기 냄새 좋으라고 걸어놓는 것들 있잖아요. 에어 뭐죠? 프레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걸어 놓는데 만지면은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만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차를 멈추게 하고 차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그때 이 청년이 엄마에게 20살이니까 엄마라고 해도 되죠. 전화를 걸었답니다. 엄마, 내가 이거 만지다가 에어프레셔너 만지다가 경찰이 하면서는 이제 전화가 경관이 도망치지 마, 나와, 뭐 이런 얘기 어머니가 들었고요. 전화하기로. 그리고 전화가 끊겨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래요. 아들이. 다시 몇 분 뒤에 전화를 했더니 옆에 타고 있던 걸프렌드가 받았답니다. 그 걸프렌드가 경찰에 총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관이 이제 그 교통 위반으로 나와라 하고 이름이 뭐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용의자가 차 안으로 가려고 했고 경찰이 차 안으로 가려는 사람 뭐 등에 대고 쐈겠죠. 그 총을 쏴서 총을 맞은 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몇 블록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결국은 즉사를 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그 뒤에 경찰국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총 쏠 일이냐 하면서 뭐 수사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지만 그렇게 해서 사망자 이름을 부르면서 시위를 했고 경찰은 시위대에게 폭동 진압 모드로 뭐 페퍼 스프레이 당연하고요. 고무총 같은 것을 쏴서 해산을 시켰는데 2명은 적어도 2명입니다. 그 시위대 머리에 피가 났었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니아폴리스 지역에서는 좀 험하잖아요. 그쪽 지역이 약탈이 있죠. 월마트 같은 데 약탈도 있었고 방위군이 배치가 됐습니다. 잠시 이러한 이슈로 뒤로 밀린 듯한 이런 인종 문제가 항상 다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인데도 똑같이 미니아폴리스 그쪽 지역에서 결국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버지니아주에서 이것은 4월 2일인가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군요.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이게 드러나면서 이 피해자가 이 경우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알려진 건데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라틴계 육군 중위입니다. 윈저라는 지역이래요. 버지니아의 윈저에서 이 육군 중위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역시 교통 위반으로 걸린 겁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 SUV가 새 자동차예요. 새 자동차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 문제로 스탑을 당했는데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육군 중위가 유니폼을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었대요. 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왠지 좀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명의 경관들이 혼자 안 다니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총을 겨누고 위협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지사가 주말에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라이프 노담 주지사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에서 경관이 교통 위반을 했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총을 들이대고 얼굴에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하는 것은 이건 권력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오피서 2명을 고소를 했는데 마자리노라는 분이세요. 그 브랜드 뉴스 SUV를 한국말 미국말 막 섞어서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이분이 이제 결국은 연방 소송을 4월 2일에 제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체포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은 군인인데 불명예 제대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100만 손해배상 청구도 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경관이 보기에도 군복을 입은 군인인데 군인에게도 총을 겨누고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다른 일반 소수인종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긴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많은 긴장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시위가 지난 여름부터 있은 뒤에 미국에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시위를 가능하면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법들은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 제한법과 마찬가지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두 가지 조금 전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이슈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바이러스 문제부터 갈까요? 제가 다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바꿔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뭐 전체 이 사망자가 6만 명 정도가 돼서 미국 전국적인 사망률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죠. 16살과 17살도 맞을 수 있게 되고요. 백신 접종을 LA에서 일요일 어제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이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이 38%, 완전히 두 번 다 접종 받으신 분이 22%인데 이것은 이제 파이저하고 모더나의 경우고 파이저는 3주일 있다가 받고 모더나는 4주일 있다가 2차 접종을 받잖아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그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 또 MCCN 대도 식당 이렇게 함께하는 백신 접종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그만큼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번 맞고 두 번째 한 달 뒤에 맞고 또 2주일 뒤에 효력 발생이잖아요. 이번에 접종은 존슨앤존슨이기 때문에 한 번이면 끝나는 거고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com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그 과정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은 지금 백신을 많이 확보를 했고 어떤 지역은 좀 덜 확보를 했고 미시건주처럼 뭐 백신을 웬만큼 확보를 했는데도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저희 도와주세요. 빨리 더 많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주나 아니면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는 백신을 웬만큼 접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아니라도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다 하고 나서는 다른 나라에도 백신을 배포를 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백신이 있고 서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뉴햄프셔나 오클라호마는 주 단위로 가져가는 거죠. 이 정도면 일단 우리 그 주민들을 챙겼으니까 주민이 아니면서 그곳에서 뭐 방문을 했거나 임시로 일을 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백신 접종이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저사가 발표하기를 파이저사는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오는 변이 바이러스는 전혀 커버가 안 된다. 전혀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스탑할 수 없다. 그렇게 파이저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는 일부에서 지금 LA도 마찬가지고 뭐 좀 저학년부터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잖아요. 이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대학생들도 피로감도 심하고 이제는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공부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 무척 어려워서 실제로 교실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불편함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것이 언제까지 효율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전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에이션 아메리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왜냐하면 Black Lives만 매러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라도 생명은 다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White Lives도 매러예요.
백인들의 생명도 중요하고 다만 백인 우월주의를 앞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 백인, 흑인, 에이시안 모든 인종에 대한 그 뭐 생명 존중은 당연히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후에 지금 그 미니아폴리스에서 숨진 20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진이 보이네요.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아이 얼굴은 가리고 아빠만 20살인데 굉장히 그 애띄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시위가 있는데 이 시위 자체를 표현의 자유인 것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을 해결해라 하는 그 주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막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짜내는 주가 29개 주, 그리고 그렇게 짜내온 그 법안이 지금 적어도 71개, 이것은 가디언이 일일이 취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영국 신문이요. 그런데 결국은 유색 인종을 타겟으로 하는 그 법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 주를 말씀드립니다. 주지사 전부 공화당이죠.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강하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받아서 2024년도에 공화당의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굉장히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이 같은 그 시위를 좀 힘들게 하는 반시위 법안이라고 그 엔타이 그 프로테스트 그 액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과가 다 됐어요. 뭐 됐는데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플로리다의 그 론 그 디센티스 주지사는 상하원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런 법이 나온다 하고 지난해 9월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플로리다 그 상원에서 당연히 통과가 됐고요. 하원에서도 통과시킬 겁니다. 지금 스케줄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법안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름은 아주 근사합니다. 폭력, 무질서, 약탈, 금지와 법 집행관 보호법. 굉장히 멋있죠? 폭력, 무질서, 약탈을 금지하고 법 집행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면은 말로서는 완전한 거예요. 아주 그 완벽하게 좋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위를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좀 그 벌금을 더 많이 물게 한다던가 체포를 더 쉽게 한다던가 그런 것이죠. 미국에는 한국과 비교를 할 때는 시위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요즘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후에는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 대대적인 시위가 없는데 그 one of the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위할 때 물론 그 전에 경찰에 허락을 받아야지 되고요.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지 되고 그 허락을 받을 때는 그 장소 이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고 시위를 할 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 같은 것을 다 지켜야지 됩니다. 시위를 주동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딱 그 모여서 자연 발생적인 시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웬만한 시위는 시위를 그 주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시위를 할 때 너무 걸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위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위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에요. 오하이오주도 1월 달에 기간 산업 인근에서 시위를 할 때에 뭐 벌금을 더 올린다던가 오클라호마도 지금 마련 중이거든요. 시위할 때 뭐 교통체증이 있게 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가끔 무슨 대대적인 시위할 때 프리웨이를 막고 하잖아요. 그런 일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그렇게 해서 주에서 71개가 29개에서 나오지만 주뿐만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도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이 같은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디언과 인터뷰를 한 어떤 그 정치학자가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은 쓰나미다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일 시작하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의 반대하는 시위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한 30개 이상의 법안이 상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Black Lives Matter,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시위가 아니라 Black Lives Matter,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시위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 71개라면은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나미라고 정치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오랜만에 그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미치 매코넬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에 대처하는 것을 나는 정말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정치 그 잡지 그 폴리티코가 굉장히 길게 분석을 해서 써놨는데 이제 미얀마의 군부가 그렇게 장악을 하고 뭐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 숨졌어요. 2월 달 이후에 군부에 의해서 시위대가 숨진 게 적어도 지금 확인되는 사람만 700명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가 어떤 돈을 만지기 어렵게 하려고 경제적인 봉쇄를 하고 무역 딜에 있어서도 막고 취소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바이든 그 행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하는데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나를 해피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미얀마 사태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rying t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려고 바이든 행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들의 그 본능이 감이 좋다. 그 인스팅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감이 좋다. 옳은 방향이고 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 36년 동안 정치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오랜 그 시간을 미얀마, 그 과거 버마의 민주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 국제 정책 같은 것을 많이 다루잖아요. 물론 이제 미치 매코넬은 와이프가 뭐 대만계인 뭐 일레인 차오 전 그 교통부 장관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하고도 친합니다. 미치 매코넬로서는 미얀마의 민주화에 관한 것이 자신의 레가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은 함께 수십 년 연방 상원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미치 매코넬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을 하고 발표를 할 때 미치 매코넬에게 컨설팅을 했다는 거죠.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존중해주고 컨설팅하고 당신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서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가안보보좌관도 미치 매코넬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이 같은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미치 매코넬이 다른 건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trying to right thing, 옳은 일을 미얀마 정책에 있어서 하고 있다. 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지금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과 트럼프 이후의 공화당으로 나뉘기는 합니다만은 주말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그 기금 모금 한 뭐 40만 달러 내고 뭐 이랬대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은 공화당인데 지금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미치 매코넬을 막 그냥 저작거리에서 욕하는 쌍욕을 하면서 무슨 son of B 있죠? 예전에 그 에이시아계 그 CBS의 그 카니정이 그런 말 한 것 막 드러나고 해서 아주 곤혹을 치렀었는데 son of 누구? 그것도 앞에 바보 같은 dumb, son of B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미치 매코넬이 이 탄핵 과정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했잖아요. 본인을 강하게 방어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미치 매코넬 나 때문에 재선돼 놓고는 나를 방어하지 않아 했던 그 보복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존 베이너라고 5년 동안이나 하원 의장을 했죠. 지금 그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의장 되기 전에 하원 의장이었다가 마이너리티로 돼서 지금은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데 하원 의장을 5년을 했었던 그 존 베이너가 책을 썼거든요. 책을 쓰고 나서 같은 공화당인 여러 명의 후배 정치인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특히 두 사람을 오늘 아침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짐 졸단 의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나는 정치인을 하면서 저렇게 뭐를 빌드하지 않고 찢어버리는데 시간을 다 쓰는 사람은 처음 봤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스입니다. 테드 크루스에게는 정말 내 타입은 아니지만 마이 스타일은 아니지만 때려주고 싶다. 두드려 패고 싶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예요. 이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은 울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바를 하는 그런 그 술집의 아들이었는데 식당 겸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울보, 크리넥스 달고 살고 울보였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때려 눕히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테드 크루스는 노이즈 메이커. 너무 잡음만 일으켜서 노이즈 메이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 많이 긁어 모은다는 거죠. 아주 그 잡소리를 그냥 떠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지만 그 얘기는 일단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백악관에서 한국과 대만 회사를 초대를 해서 아주 그 중요한 미국의 미래에 관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줌 미팅 많이 하시죠? 요즘은 그 대기업의 CEO들도 줌 미팅을 하는데 어쩌면 줌 미팅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 대대적인 미팅은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가능하면 투표를 조금 쉽게 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투표를 어렵게 하는 이런 법안들이 공화당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지 된다는 것들이 기업의 CEO들이 줌 미팅을 한 목적입니다. 물론 법안을 만들 때는 보다 그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말은 그러는데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은 그것을 소수인종의 그 투표를 좀 힘들게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던가 그런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CEO들이 그건 안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면 우리도 나쁘고 다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누구가 참여를 했는가 하면은 스타벅스, 타겟, 리바이스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또 링크드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아주 막강하죠. 그쪽 업계에서는 또 등등 해서 이제 그 밖에 지난번에 조지아주의 투표 제한법에 반대했었던 많은 기업의 CEO들, 제조업도 있고 소매업도 있고 테크놀로지 업계의 사람들도 있고 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죠. 예일대학교의 제프리 서네펠드라는 교수가 이것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오진 않았죠. 한 번에 100명 정도가 모인 줌 미팅에서 결론이 나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주말에 성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성명을 쓸 때는 왜 우리가 공화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투표를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보는가 하는 이유가 있을 테고요. 이것이 미국에 어떻게 나쁜가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반대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대하는가? 기업이라는 곳이 정치와 연관해서 볼 때는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공화당의 민주당에게보다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 미팅에서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하면 그 의원들에게는 기부를 하지 않도록 단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같은 것을 마련하는 지역의
투자를 하지 않고, 물론 여기도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 지역이 또 뭐 소수인종들이 많고 개발이 조금 뒤처졌고 하는 지역이라면 이중으로 어려움을 그 사람들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지금 문제로 발생한 그것부터 해결을 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지금 이슈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정치에서 빠지십시오 기업인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백악관에서 아직 어땠다 하는 뉴스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부가 12시 41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반도체 기업의 사람들,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의 CEO들, 그리고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잭 설리번 같은 사람, 상무장관도 참석을 하는 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리는데 세계의 반도체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계라고 쓰기는 썼지만 월드 시리즈 이런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 그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 거의 모든 목표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세계를 붙이면서 미닝을 넓혀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업계도 반도체가 없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테크놀로지 업계도 반도체가 없으면 꼼짝 못 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지난 주말에 우리가요 그 트럭 생산을 중단했어요 라고 제너럴 모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그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테크놀로지 업계에는 휴대폰이라든가 또 케이블 텔레비전 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댁에도 지금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또 특히 기계 앞에 있으니까 집에서는 만약에 케이블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케이블 그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라우러 있죠. 라우러에도 칩이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등등해서 스위치는 안 그러나요? 더 크게 보면은 우리 이 인터넷을 다 어떻게 공급해주는 서버 자체도 칩,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지 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해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고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는 이 반도체 칩이 모자라서 올해에 128만 대를 적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회의하면 뭐가 나오겠지만 단기로는 정말 걱정이다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미국의 여러 자동차 회사와 반도체 회사로는 대만의 반도체 그 제조업체하고 삼성이 나오거든요. 뭐 구글의 모 회사인 뭐 알파벳, 인텔, 델, 뭐 노드롭 그룹, 뭐 다 이런 많은 그룹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말에는 상원의 상무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이건 초당적인 문제예요. 테크놀로지에 관한 청문회를 여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다 이리저리 하면은 중국과의 경쟁. 그럼 저런 나라들이 중국에 먼저 공급하면 어떠냐?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백악관 미팅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연방 상원의 청문회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 지금 물론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조건적으로도 이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에서도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요즘처럼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많을 때는 이게 어떤 각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심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미나리라는 작품이 상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현재까지로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를 보면은 미나리보다는 그 노마드랜드라는 그 작품과 작품을 만든 감독, 여자 감독이고 중국인이고요. 38살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중국에서 엄청 부잣집 딸이고 클로에 자오가 감독상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 가지는 윤여정 씨는 이제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미국 아카데미와 마찬가지예요. 조연상을 받았고 그런데 그 전에
감독상이 있었는데 그 감독상에서 역시 이 노마드랜드의 그 감독인 클로에 자우가 받았거든요. 뭐 작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글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영국의 브리티시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과 또 이 그 감독상과 여자 배우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촬영상 스크린 촬영이죠. 촬영까지 받았기 때문에 네. 또 뭐였나요? 네, 촬영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촬영상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미나리가 작품상과 그 감독상에선 좀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냥 대조대차표를 보면은요. 그런데 지난해에 기생충도 감독협회에 상은 받지 못했거든요. 감독협회에서는 1917년인가 줬는데 그런데도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열어보기 전에는 그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고 해서 저는 이 중국계 그 감독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작품도 많이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가 했더니 아버지가 중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제일 처음에 철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개발을 해서 에퀴리 투자까지 하고 어렸을 때 본인이 얘기할 때 보니까 학교에서 좀 게으른 학생 뭐 본인은 반항적인 10대 하니까 15살 때 부모가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은 미국에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감독상 받을 때 보니까 모든 다른 나머지 4명의 감독에게 정이삭 감독을 포함해서 작품 너무 좋아요. 뭐 나는 더 특히 공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감독들에게 다 공을 돌렸고 한데 이 감독이 지난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작품상 받고 할 때 그 CJ 이미경 씨의 역할이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인터뷰 너무 많이 했고요. 이번에 정이삭 감독이나 뭐 스티브 연이나 다른 배우들 윤여정 씨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원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CJ와 이미경 씨의 백그라운드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번에 이 노마드랜드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공감을 하지만 영국의 아카데미도 미나리보다는 이 영화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 멤버들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곳에서 사회적인 계층, 빈부의 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영화인들이 좋아하는 로드 무비거든요. RV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 싶고 미국의 아카데미는 지금 미국 국내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이 감독의 백그라운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부잣집 딸인데도 그냥 평범한 셔츠 입고 나와서 뭐 2번 다 상 받고 했습니다. 줌이었죠, 물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영국 아카데미에 윌리엄 왕자는 왕세손이니까 갔었어야 되는 영국 이슈였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아무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에 관해서 새로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병통제국이 미시건주는 다시 문을 닫아야지 된답니다. 확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가 새로운 핫스팟이 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